롯데호텔 36층에서 박근혜가 성형수술을 했다. 그렇게 이제 CCTV를 확보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 나는 이 기사에 대해서도, 이 주장에 대해서도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믿으면 안 돼. 뭐요? 나는 정유라 스위스 망명 준비 중 그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예. 그게 진짜 사실이면 CCTV를 깠어야지. 썬데이 저널 USA에서 CCTV를 깠어야지. 안 깠잖아. 그지? 깠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야. 이럴 때 막 그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막 혼동이 돼가지고 배를 산으로 보내는 거야. 이 썬데이 저널에게는요,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돼요. CCTV 깔아. CCTV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과 기사 해라. 왜냐? 이건 우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기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영재 차가 롯데에 주차된 거나, 아니 롯데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지인들이랑 같이 갔나 보지, 골프 치러. 즉 제발 좀 정황 증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덤태기를 쓰게 된다니까. 다 이긴 싸움을 그 어치거리로 지는 수가 있어. 광우병 때 그랬잖아. 다 이긴 싸움인데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사실 무근이래잖아. 스위스 망명설 사실 무근이래잖아. Y24님, 님이 링크 시킨 주소에 증거 나와요? CCTV가 나옵니까? 예. 참, 이런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한테도 어저께 롯데호텔 36층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절망한다? 어떻게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인데 그런 걸 나한테 보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은 물리적 증거를 본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잖아. 내가 10년 동안 얘기한 게 그거 아니야? 무엇이든지 물리적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해라. 증거 중심주의다 우리는. 증거가 없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롯데호텔 36층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기사에 너무 쉽게 놀아나. 너무 순진해서 그런가?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신문 기사도 함부로 못 믿어. 지금은 신문 기사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령 정유라가 스위스 망명을 타진 중이다. 그러면 그런 스위스 망명을 타진 중이다라고 보도한 스위스 언론이 증거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스위스 무슨 공무원 누군가가 스위스에서 관련자가 발언한
증거가 있다든가. 지금 언론들이요 막 일부러 추측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사인 척. 왜? 국민들을 속여 넘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막 끌어모은 다음에 거짓말이래 확 빠지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나 거짓말이래 확 빠지고.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야. 36층에서 수술했다. 최순실 10조 원. 그 다음에 정유라 스위스 망명설. 셋 다 증거는 없어. 증거는 없이 설이야. 근데 이 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혹적이야. 너무나 전파하고 싶은 내용이야. 일부러 막 전파시킨 다음에 거짓말이래.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JTBC의 타블렛까지 거짓말 되는 거야. 그거 노리는 거야 지금. 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이유가 뭐냐? 일부러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와 이 박근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일부러 유포하고, 그 유포된 유포된 설을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게끔 한 다음에 얘네가 주장하는 건 전부 다 허위 사실이야. 레파토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가령 세월호 때 세월호에 무슨 핵폐기물이 실려 있었다. 세월호에 세월호가 인신공양설이다. 왜 그런 거짓말 했느냐 하면 세월호의 모든 싸움이 거짓말로 만들려고. 세월호의 모든 싸움을 거짓말로 몰아가기 위해서 세월호에 핵폐기물이 있었다는 둥 배 근육이 아파서 기침 못하겠어. 인신공양설이나 핵폐기물설은요, 그건 뭐냐? 거짓말이야. 일부러 거짓말로 물 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거기에 낚여갖고 가다가 에이씨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만들어낸 게 광우뻥이란 단어예요. 광우뻥. 우리의 광우병 투쟁은 다 이긴 전쟁이었어. 근데 왜 미친 년놈들이 여대생 시체가 있다. 여대생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여대생 사망설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나중에 그게 뻥이었어. 그래서 광우병의 모든 싸움이 뻥이 돼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지금은 언론 보도도 다 못 믿어요. 특히 단독 보도들이 나오잖아. 단독 보도 믿지 마. 예. 그런데 최순실의 재산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기사가 딱 한 종류가 있어. 한 분야. 뭐냐 하면 지금 특검이 지난 40년 동안 박근혜와 최순실의 금전 거래를 다 뒤지겠다. 그 부분이야. 뭐요? 저희 특검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의 40년 동안의 금전 거래를 다 뒤지겠다라고 한 부분 있잖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통장을 섞어 썼다. 만 밝혀지면, 그것만 밝혀지면 최순실이 받은 모든 뇌물은 박근혜가 직접 받은 게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가리려고 10억설, 망명설 막 터뜨리는 거야. 진짜 중요한 뉴스는 그거라니까. 특검에서 40년 동안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한 주머니를 썼다? 이거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한 주머니를 썼다라는 게 입증되는 순간 최순실이 받은, 삼성으로 받은 80억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는 나한테 보내지도 않더라. 맨 36층, 롯데호텔 36층, 10조 원, 정유라 스위스 망명 이것만 보내지. 둘이서 한 주머니를 썼다면 재산상으로 동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최순실이 받아 챙긴 모든 돈은
박근혜가 받아 챙긴 돈이 되는 거야. 그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가 된다고.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게. 지금 요즘에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야 그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 가질까봐 우리 자극적인 뉴스를 좋아하는 이 자극 뉴스 매니아들에게 이거는 뭔지 모르잖아. 아니, 직접 뇌물죄는 뭐고 제3 뇌물죄는 뭐야 잘 모르겠네. 야 근데 10조 와 씨발 뭐 스위스 망명 아이 씨발 뭐 36시간 수설 아이 씨발 이러면서 계속 씨발 그러면서 딴 거 보라고. 진짜 중요한 거 무슨 뭐 19금 이것도 개소리야. 19금 영사 하나라도 까든가. 중요한 건 정도원이가 19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얘기한 거 밝혀진 게 없어. 뉴스룸이 뭐에다 초점을 맞춰요? 10조 원에? 뉴스룸이 10조 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아닐 건데? 그럴 리가 없어. 특검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40년 전 재산을 전부 다 뒤지겠다. 그게 JTBC에서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 당연하지. JTBC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예. 추미애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네. 자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왜냐하면 박근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이거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왜 중요한 뉴스냐. 박근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박근혜의 모든 경제활동을 최순실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순실의 통장에서 박근혜를 위한 지출이 다 이루어졌다라면 한 주머니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순실한테 들어간 돈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잖아. 최순실한테 삼성에서 보낸 80억은 이미 팩트야. 근데 최순실이 박근혜의 모든 지출을 책임졌다. 에이씨. 최순실이 박근혜의 모든 지출을 책임지는 관계였다. 한마디로 둘이 같은 주머니를 썼다. 그러면 최순실이 받아먹은 돈은 박근혜가 받아먹은 돈이다.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야. 이빨은 무슨 이빨이야. 사탕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제일 중요한 뉴스다라는 거. 그 다음 어제 그 청문회를 생각해보자. 예, 어제 청문회에서 그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그죠? 어제 낮에 내가 방송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청문회가 완전히 막 스펙타클했어. 정말 웃기고 재밌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테스트.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껴야 돼. 예.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은 제껴야 돼. 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 누굴까? 중계방의 성적이 더 높아요. 네. 노승일의 발언은 출처가 불명확해. 예. 노승일의 발언은
출처가 불명확해. 노승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영태한테 들었다. 그죠? 아니, 고영태한테 들었다야. 근데 고영태는 이미 공개적인 거짓말을 여러 번 한 사람이야. 그 말을 근거로 해서 걔한테 들었는데, 김기동이가 차은택이한테 김기동을 소개한 게 우병우다. 요게 노승일이 터뜨리는 한마디예요. 근데 그게 고영태한테 들었단 얘기야. 이거는 녹취록이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 노승일의 말은 노승일의 주장은 고영태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고영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노승일 하나가 좆되고 끝나는 문제야. 증거로서 채택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노승일 문제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객관적 증거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은비 이슬비? 이슬비 대위.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슬비 대위의 공가라는 문제. 이슬비의 공가라는 부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JTBC 끝난 다음에 터진 거야. 이슬비 사건이. JTBC 뉴스 끝나고 밤에 터졌어. 이슬비 사건은. 자, 그럼 이슬비가 누구냐? 대위야. 그리고 조혁이랑 뭐 절친이래. 그래서 절친이라서 마침 자기가 11월부터 휴가를 냈는데 마침 휴가가 겹쳐서 여기 따라왔다. 그게 이슬비의 주장이었어. 근데 얘네가 실수를 한 거야. 실언을 했어. 어제 조혁도 실언을 하나 했고 조혁은 실언 여러 개 했고 이슬비의 실언은 공가 얘기야.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공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군인의 휴가인데 공적인 업무로 쓰는 휴가.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느라고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을 때를 공가라고 그래. 그러면 국방부에서 공가의 규정이 있는데 그 공가의 규정에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와야 돼. 한마디로 친구의 국정조사에 구경 가는 건 절대 공가가 될 수 없어. 근데 지금 간부 중에 누군가가 공가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군법을 위반한 내용이야. 이게 첫 번째는 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고, 휴가증이 없었어? 그 부분 내가 못 봤네. 그게 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군법 위반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말을 했느냐? 한마디로 얘가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이슬비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조혁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무사를 안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슬비 걔가 소속이 어디냐고. 어느 부대인지 밝혔어? 휴가증도 없고 뜬금없는 공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슬비 문제가 심각한 뉴스였던 거야. 수도병원 중환자실이다. 그 수도병원 중환자실 소속이라는 거를 문서로 확인했나? 문서로? 그리고 모든 군인은 휴가 중에 휴가증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야? 대위는 휴가증이 없어도 되나? 얘가 진짜 수도병원 중환자실 소속인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래서 타령이라는 게 아니라 이 등신들 조혁의 발언을
조욕의 발언을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얘기라고. 공가라는 표현은 군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둘이서 그러니까 뭐 절친의 국정조사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근데 공가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뭘 의미하느냐. 국방부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얘기야. 조욕의 발언을. 응. 이건 단지 기무사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의 공적인 관계로 걔가 왔단 얘기야. 그래서 조욕의 발언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공작했던 결과물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입증을 하는 거지. 자, 이거 봐. 기사 났잖아. 난 이 기사 오늘 못 봤는데. 야, 언제 나온 기사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구나. 이슬비 대위 공가로 조욕 청문회 동참 국방부 개입 의혹. 이거야. 야, 이게 진짜 중요한 뉴스라니까. 국방부에서 이슬비를 보냈다. 공가라는 개념이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공가로 왔다면 군법 위반이거든. 근데 만약에 얘를 감시하러 온 거면 공가가 돼. 국방부에서 이슬비를 시켜서 조욕을 감시하러 보낸 거면 그건 공가가 돼. 군의 의무야. 근데 그냥 친구를 구경하러 왔다? 근데 공가 처리해주겠다? 그럼 군법 위반이야. 얘네가 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자, 공교롭게 휴가가 겹쳐서 동기 따라왔다더니 국방부 업무에 해당하는 사유에 내주는 공가를 받아 군이 조욕 대위에게 감시역을 붙였냐라는 의혹. 예. 어제 청문회 보면서 이게 그런 얘기인지 몰랐지? 이슬비가 나오는 장면 이것도 박영선이가 찾아낸 거 아니야. 그지? 기자협회에서 제보한 거야? 박영선이 찾아냈어. 아까 저 여자 계속 따라다닌다. 쟤 나오라고 그러세요. 어제 박영선이가 또 2건을 한 거야. 어마어마한 2건을. 지금 이 건이 굉장히 커 보이지? 이거보다 박영선이 내분 2번째가 더 빅이야. 예. 기자들이 말을 해서 기자들이 박영선한테 제보를 했구나. 계속 따라다닌다고 기자단이 아주 그냥 막 손발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만. 우병우 변또맨하고 이슬비 공가하고. 아니야, 박영선이 그럼 3건 했네. 박영선이 이제 3건을 한 거야. 3건 같은 2건인가?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사진. 이완영 사진. 그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야 또. 뭐냐면 그 자리에 3명이 있는 거야. 이완영, 그리고 이경재, 그리고 벤또맨. 우병우의 변또맨과 그 다음에 이경재와 이완영. 이 셋이 같이 있었다는 그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김병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김병준도 박근혜가 심으려고 했던 그 총리. 이 고령향후의 사진이라는 그 사진이,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세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벤또라는 말은 그게 저기잖아요. 그 일본 말이니까 도시락맨으로 해. 도시락 배달부. 보령향후에.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셋의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 셋의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이 셋이 손석희의 타블렛을 물고 늘어주는 3인방이라는 거지. 응.
뭐요? 이 셋의 공통점이 얘네가 그 손석희의 타블렛 PC를 최순실 타블렛 PC를 조작이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3인방이라고. 걔네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맹이 빠진 특검이라고 막 아침에 YTN은 깎아내리더라? 야, 그게 왜 알맹이가 빠진 특검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다 찾아냈는데. 이슬비에 가려진 건 아니야. 이슬비에 가려진 건 아니고, 이슬비 사건도 큰 사건이고, 보령향후의 사진도 큰 사건이에요. 걔네들의 연관관계를 풀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최순실의 태블릿 PC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한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풀렸다. 박영선이 이완영, 이경재, 정동춘, 이정국의 친분을 입증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야. 예. 이 말도 안 되는 이완영이 계속 방해하고, 예.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얽히고 설킨,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완영이 자기는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라고 막 주장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그 고영태 그 타블렛 PC가 고영태 거라고 주장한 정동춘과 이완영과 그 다음에 최순실 재판에서 최순실 변론은 안 하고 그 타블렛 PC가 수상하다고 주장했던 이경재의 관계를 한 장의 사진으로 싹 풀어낸 거야. 한 장의 사진으로. 큰 사건이에요, 이거. 예. 큰 사건이야,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야. 아까 그 박범계 얘기 좀 다시 저기 녹음 파일이나 뭐가 있으면 그걸 좀 잠깐 같이 볼까요? 12분짜리? 저기로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 둘, 셋, 에이.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 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이완영이가 증언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우병우 청문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과 7분 전에 직접 김석규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정이 있었죠.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한 5차 청문회였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심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일정에 모두 참여한 사람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세요.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를 무려 14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네. 목도 조금 잠기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14시간 동안 추궁한 게 무색할 정도로 우병우 전 수석은 나는 최순실 전혀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계속 이러던데요. 네. 당초 이제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라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이제 법망을 피해서 국정조사를 피해서 사실상의 도망을 했던
이제 민정수석을 이제 국민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면 승부를 통해서 본인의 문제들을 한번 해명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예. 일간의 이제 어떤 세평처럼 법 미꾸라지라는 그런 표현처럼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로 빠져나갔다는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같이 골프도 쳤다. 이 정도 증언까지 지금 다 나온 마당에 내가 같이 쳤습니다라는 증언까지 지금 차은택 고영태로부터 나온 마당에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 난 모르고 장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장모도 모른다고 하더라. 지금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온 거예요. 같이 골프 쳤다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정반대의 증언을 하나 하죠. 예, 맞습니다. 화제가 됐던 그 장면. 네. 같이 한번 듣고 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노승일 증인.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줬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예.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언.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김기동이라는 사람의 조력을,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데 김기동 누가 소개시켜줬어? 물어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은택도 아는데 최순실을 몰랐을까? 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당초에 이제 노승일 또 누굽니까 박헌영 예. 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증인으로서의 채택은 사실은 이완영 간사나 이런 분들이 이 위증 교사를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참고인으로 불렀던 증인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자승자박이 됐는데, 이 노승일 부장의 얘기는 현재 대검의 반부패 수사단장을 하고 있는 김기동 단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소개를 받음으로써 차은택의 어떤 법률 조력,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검사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고 지금 대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검사장입니다. 현재 검사장인데 차은택이 거기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다. 아니 그 높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 했더니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된 거죠. 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하나 더 나왔죠. 우병우 전 수석의 집사하고 최순실 씨 변호인, 그렇죠. 이경재 변호사하고 거기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까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랍니까? 제가 이제 협상 파트너였는데 이완영 간사와 이제 협상을 하면서 몇 가지 대목에서는 시원스럽게 풀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 기업의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서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이완영 의원이 오케이 좋다. 예. 아시다시피 1차 청문회 이제 8대 기업 총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대목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제 장충기 사장 같은 사람을 끝까지 증인 채택에 반대를 했고요. 또 탄핵이 곧 의결이 되면, 탄핵 전 얘기입니다. 의결이 되면 사실상 국정조사라는 게 의미가 없을 텐데 뭘 그렇게 추가 청문회를 요구하느냐 이런 등등의 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이제 의혹들이 터지면서 이완영 간사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한 장의 사진이 사실 그 의혹을 상당 부분 불식을 시켜줬는데 다름 아니라 고령 향후에 관련해서 고령이란 지역은 이완영 간사의 이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소위 이제 우병우 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이제 장모 되시는 분이 이제 김장자. 김장자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따님이 이제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고, 이 집안의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인 이정국 전무, 그리고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세 사람이 고령형외로 다 엮여져 있는 친한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당 부분 의혹이 저는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우병우 수석은 난 최순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 청문위원들의 결론은 뭡니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판단하는 데서 모릅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있으면 당연히 사실 확정이 되는데요. 예. 그러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또 논리치과 경험치기라는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그래서 청문회 결론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시간의 질의 끝에 그런 정황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우 수석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직무유기 죄로부터 그렇게 벗어나려고 모른다라고 했지만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나저나 박 의원님 그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끝내 안 나왔거든요. 네. 26일에 구치소 청문회를 진짜 진행하시는 겁니까? 26일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 하기로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순실이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하고요. 오후에는 안종범 또 뭡니까 정호성이 지금 입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청와대 가셨지만 거기서 문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갈 수는 있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들어가는 것은 법무부의 협조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국민들께 어떤 중계를 통해서 공개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올 것이냐. 이것을 나오게 하는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 구치소에 이 청문회의 청문위원들이 가서 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심리적 압박을 과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이겨내고 안 나올 것인가. 이 점은 과연 지켜볼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죠. 나와서 구치소까지 심지어 찾아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국회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하신데 어제 헌재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렸지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데. 네. 긍정 사인, 부정 사인 좀 어떤 사인을 읽으셨어요? 어제 보면서. 당초 이제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 소추위원은 새누리당 소속의 지금 이제 탈당 예정되어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탄핵 소추 대리 변호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우려였고요. 두 번째는 과연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수사 기록을 제대로 갖다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우려였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변론 준비기를 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예비 재판인데요.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또 강일원 재판관 세 분이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진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비교적 중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소송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러한 철학을 갖고 계신 3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인됐고 거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한 게 사실은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에서 13개 탄핵 사유를 쭉 적어내셨는데 헌재 측에서 이걸 좀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먼저 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일단 오케이는 하시는 겁니까? 국회에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까? 총 13개 중에서 그것을 간단하게 영역별로 5개로 분류한 것은 매우 간명하고 심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뭐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줄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이제 유형을 5개로 나눴는데 하나도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오케이다.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헌재의 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다 요구를 했어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박 대통령이 뭐 했는지를 시간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헌재에다 제출해라. 이거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권 보호 의무 이외 소지라는 헌법 위반 사항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날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대통령이 세월의 7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어떠한 처치를 했고 어떠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라는 것을 밝히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가를 시킨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특히 문제되는 10시 30분에 대통령이 과연 특공대 지시 명령을 했느냐.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10시 30분 특공대 지시 명령은 가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것이 설사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안전 의무를 게을리한 것만 인정이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탄핵을 가결한 국회 입장에서는 좋은 사인을 어제 받았다. 이런 말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예. 중요한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하여간 이제 그 이완영의 사진, 이완영과 이경재와 그리고 이 우병우 집사가 같이 한패거리라는 그들이 내통하는 수십 년을 내통하는 사이였다는 그러니까 그 타블렛 PC를 물고 늘어지는 공모를 누가 했을까 감으로 잡을 수 있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헌재 얘기 조금 더 다시 해달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잊어버리지 않게. 자,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갈게. 어제 노승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